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서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아파트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특히 아파트 어플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호갱노노라는 어플이죠. 이 어플들을 많이 참고를 하실 거예요. 전세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호갱노노의 거래, 실거래가 내역을 보면은 천차만별이죠. 시세를 도저히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다른 동네의 물건이라면 진짜로 제가 봐도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헷갈릴 정도예요. 자, 그래서 네이버 매물을 보시면서 문의를 하세요. 이 가격이 맞나요? 근데 실제 거래가는 이렇지 않던데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시는 분도 있고, 심지어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내가 너무 비싸게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거 무슨 문제 있는 거예요? 대체 가격을 모르겠어요. 이거 무슨 이유예요?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실제로도 몇 번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어봐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기준은 전세가 기준으로 제가 하나 아파트를 집어서 그 아파트를 샘플로 보여드릴 거고, 단지명이나 지역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이고 거래가 많은, 그리고 가장 보편적인 샘플을 가지고 표본을 뽑아서 진행을 하고요. 많이 사는 국민평수라고 하는 30평대, 33평형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진을 4가지로 준비했고요. 시점을 2020년 계약갱신 요구권이 도입되는 임대차 3법 시행 전후로 나눠서 제가 무수하게 많이 강조했던 2020년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 2년 후에 부작용이 어떤 식으로 많이 발생할 거다라고 했던 그 우려들 중에 하나를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방금 힌트를 드렸는데요. 전세가가 이렇게 뒤죽박죽인 이유? 네, 정답은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 요구권 때문인데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 제가 이 사진을 첨부해서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2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제 전월세 환산율을 비교해서 월차임도 산정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너무 복잡하니까 전세가만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2020년에 계약갱신 요구권이 도입이 됐죠. 그럼 그 전까지의 거래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인데요. 자, 사진을 보시면 우리 20년 5월 이때쯤이에요. 거래가 굉장히 활발했죠. 시세가 이렇게 일정해요. 보면은 한 7억대에서 8억대 정도, 평균 8억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세가. 물론 같은 아파트에서도 이렇게 금액 차이가 몇 천만 원씩 나는 거는 일반적인 일입니다. 물론 전세가가 비싼 아파트여서 더 그런 것도 있지만, 층수, 방향, 옵션 여부, 그리고 오래된 집이라면 당연히 수리 상태에 따라서도 리모델링 비용까지 첨가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 금액은 아주 일반적이고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자, 근데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니까 2020년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이 지난 후부터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제 20년 말부터 21년 초중반,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후까지의 사진입니다. 거래 내역인데요. 일단 거래량도 많이 줄기도 했고, 지금 이때의 일반적인 시세가 한 8억 5천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자, 그 아래 이 빨간색을 보시면 12억입니다. 12억까지 전세가가 급등했어요. 자, 이 이유는 뭘까요? 계약갱신 요구권을 쓰고 이제 2+2,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무조건 4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전세를 줄 때 엄청나게 올려버립니다. 왜냐면 4년 살게 해야 되니까 4년 후의 시세까지 감안해서 내놓겠다, 이렇게 된 거죠. 기억나실 거예요. 이때 전세가들이 막 폭등했다는 거. 자, 그렇게 해서 일반적인 시세가 보통 이때는 8억 5천이었는데 금액들이 막 천정부지로 솟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은 21년 6월에 이제 11억 이렇게 실제 올라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 거래가 된 건데 20년 말부터도 12억까지 거래가 된 사례가 생겼어요. 그리고 또 이제 21년 그 해 말부터 그 다음 해 올해 초까지의 사진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이때 이제 3중 가격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자, 표를 보세요. 표를 보면 컬러를 3가지로 해놨는데요. 이 파란색이 10억 5천 정도가 지금 현재 형성되고 있는 시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래가 되고 있는 신규 전세 매물의 시세예요. 네이버들을 찾아봤을 때도 현재 이 금액에서 크게 차이가 없는 상태로 현재는 전세가도 약간 보합 중인데, 몇 개월 전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일단은 현재 10억 5천 정도가 평균적인 가격이라고 봤을 때, 자, 보라색 표를 보세요. 자, 보라색 표를 보면 7억대에서 8억까지 있죠. 보통 3억까지 막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이유가 뭐냐면 이때쯤 계약하신 분들이 2년이 지난 계약갱신 요구권을 지금 쓰고 계신 거예요. 물론 앞으로 더 이런 가격이 더 많이 생기겠죠. 물론 8억대, 9억대 진행을 한다면 그때 당시에 또 5%를 새롭게 또 연장 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9억대, 8억대의 전세가가 또 형성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맨 위에 보시면 현재 11억 6천 이렇게까지 거래가 됐어요. 자, 이게 좀 일반적으로 조금 더 받는 경우,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칸 안에만 보시면, 이 사진만 보시면 지금 표가 3개의 컬러로 보면은 3중 가격이 형성이 됐습니다. 자, 아래에 보면은 8억대, 6억대, 7억대 거의 6, 7, 8, 9, 10 다 있어요. 물론 월세가 껴있는 것도 있지만 지금 가격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대충 보면. 자,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올해 4월부터 거래인데요. 시세가 11억 정도라고 쳐도 지금 보면은 뭐 6억, 7억, 8억, 9억 또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이때는 오히려 신규 매물가, 신규 현재 시세가보다 훨씬 적은 금액들이 포진이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을 쓰시는 분들이 더 본격적으로 늘어나겠죠. 이제 20년 6월 이때에 계약 전후로 계약하신 분들이 지금 만기가 도래해서 이제 연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 단지에 사시는 분 중 하나도 2년 전에 이제 8억대 거래를 하셨는데 지금 주인이 실거주를 한다는 이유로 이제 내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다른 옆동으로 신규 전세가를 알아보고 계신데 이 단지 기준으로 11억에서 12억 정도가 형성이 돼 있어요. 자, 지금 여기도 표를 보면은 가격이 뭐 거의 6, 7, 8, 9, 10 다 있어요. 억대로 뭐 1억, 2억이 우스울 정도로 뭐 표별로 다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전세가가 시장이 교란이 될 수준이에요. 지금 이래서 설명할 때도 지금 현재 시세를 괜히 우리가 거짓말하고 도둑인 것처럼 금액이 막 천정부지로 올린 것처럼 막 이렇게 돼버리고, 물론 시세가 임대인도 계속 올리기도 해요. 물론 보합인 집도 있고 조금 더 뭐 수리가 덜 된 집은 조금 더 싸게 놓고 저층이면 더 싸고 이런 경우는 당연히 있는데, 저희도 다른 동네 이제 임장을 가게 되거나 다른 동네 시세도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고 당연히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또 참고를 안 하려니 안 할 수가 없는 게, 거래량이 적은 단지예요, 다른 동네. 근데 최근에 몇 년 동안 거래가 없었는데 매물이 말도 안 되는 매물, 정말 누가 봐도 너무 비싼 매물인데 딱 하나 나와 있어요, 전세가. 그럼 이게 지금 시세가 맞는가 아닌가, 떠보는 물건인가 허위인가, 말도 안 되게 올린 물건인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삼아야 되는데 이 실거래를 지표로 쓸 수가 없어요. 자, 이런 부작용들도 다양하게 생기고 있어서 굉장히 걱정입니다. 얼마 전 제 영상의 관리비도 마찬가지로 이 5% 인상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인상의 부작용을 관리비로 뺀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세가가 교란되고 있다, 시장이 망가진 상태다, 이런 것도 굉장히 큰 걱정거리와 우려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때요, 이 실거래가는 무조건 참고하시는 건 맞는데 전세가를 시세에 올라왔을 때 다른 다양한 사이트와 어플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 그 현장을 방문해 보셔서 그 현장에 중개를 하시는 중개사분들과도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재산이 걸린 일이고 말 한마디에 전세값은 1,000만원, 2,000만원 우습습니다. 이렇게 비싼 단지는 5,000만원씩도 내려가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보시길 권장드리고요. 자, 이렇게 오늘 영상대로 지금 전세가가 다양한 이유는 이런 식의 계약갱신 요구권,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계약 시점이 달라서 5% 인상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이렇게 계약하신 분들이 다 5%씩 올리니까 전세가가 이렇게 다양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